고체 결정 구조 중에서 이온 결정 구조의 대표적인 것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NaCl형 이온 결정 구조, 두 번째로 ZnS형 이온 결정 구조, 세 번째로 CsCl형 이온 결정 구조, 네 번째로 CaF2형 이온 결정 구조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NaCl형 이온 결정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은 Na+가 자기 주위에 염화이온 6개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염화이온이 자기 주위에 있는 Na+ 6개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때 Na+만 보면은 Na+가 이렇게 가장 작은 이 반복되는 구조, 그걸 우리는 단위세포라고 하고, 그 단위세포의 구조를 받을 때 정육면체 구조의 꼭 지점을 Na+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정육면체, 우리가 결정구조에서는 입방체라 하죠. 입방체의 꼭 지점 위치는 총 8군데 존재하고 거기에 모두 Na+가 존재합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고 거기다가 면의 중심까지 입자가 존재합니다. 오른쪽 면 중심, 왼쪽 면 중심, 그리고 윗면의 중심과 아랫면의 중심, 앞면의 중심과 뒷면의 중심까지 6군데의 면의 중심까지 입자가 존재하고, 이렇게 될 때 이거를 우리는 면심 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다라고 표현합니다. Na+가 그런 것처럼 Cl-도 동일합니다. Cl-도 정육면체의 단위세포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고, 입자들이 꼭 지점 8군데에 존재하고 있고, 왼쪽 면 중심과 오른쪽 면 중심과 윗면 중심과 아랫면 중심과 앞면 중심과 뒷면 중심까지 6군데의 면의 중심에 존재하게 됩니다. Na+가 면심 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 FCC라고 하는 것은 Face Centered Cubic 구조, 큐빅이 바로 입방체 정육면체입니다. 염화이온의 경우가 마찬가지로 Face Centered Cubic 구조, 면심 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를 이루면서 Na+의 이 단위세포 격자 구조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앞뒤로 무한대로 반복이 되고, 염화이온도 이 단위세포 격자 구조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앞뒤 무한대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때 정육면체라고 하는 것은 한 변의 길이를 스몰 a라고 했을 때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스몰 a, 한 변의 길이를 스몰 b라고 했을 때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모두 스몰 b로 다 동일한데, 여기서 염화이온의 한 변의 길이를 우리가 스몰 a라고 하고, 소듐이온의 단위세포 격자 구조에서의 이 한 변의 길이를 스몰 b라고 했을 때 이것 두 개가 서로 같습니다. 같으면서 면심 입방형 구조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구멍이 존재하죠. 3면체 구조와 8면체 구조가 구멍이 존재하고, 이때 8면체 구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입자를 이 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입자가 8면체 구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염화이온의 FCC 구조에서 바디 센터, 최심 위치를 보니까 입자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정팔면체 구조로 둘러싸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팔면체 구멍을 어떤 패턴으로 볼 수 있냐면은, 구멍을 기준으로 해서 입자가 왼쪽, 오른쪽, 위아래, 앞뒤로 존재하면은 그 구멍은 팔면체 구멍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데, 면심 입방 구조에서는 채심 위치가 그렇고요. 모서리 중심 자리가 또 다 그래요. 이 빈 공간을 기준으로 해서 입자들이 왼쪽, 오른쪽, 위아래, 앞뒤로 존재하고, 이런 모서리 중심 자리는 각각의 단위세포 면심 입방 구조에서 하나, 둘, 셋, 넷 세워진 기둥 자리에서 4개가 존재하고, 밑에도 4개가 존재하면서 총 12군데 더하기 채심 위치에서 13군데인데, 이 염화이온의 면심 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의 8면체 구멍자리 13군데 모두 Na+가 들어오고, Na+의 면심 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의 8면체 구멍 13군데, 바디 센터 위치, 모서리 중심 자리, 이 13군데에 누가 들어옵니까? 염화이온이 다 채워진 형태. 이것이 바로 NaCl형 이온 결정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3D 동영상으로 보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염화이온이 면심입방 단위세포 격자 구조, Na+가 면심입방 단위세포 격자 구조이고, 그 입방체 한 변의 길이 스몰 ab라고 했을 때 두 개가 동일합니다.
염화이온의 면심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를 두 개를 연속해서 그렸습니다. 이것의 모서리 중심자리 그리고 바디 센터 위치가 우리는 좀 전에 팔면체 구멍이라 했는데 그쪽으로 누가 들어오냐면요. Na 플러스의 면심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우리가 3차원적으로 다 무한대로 고려하면은 복잡해지기 때문에 한 개만 가지고 들어오겠습니다. 자, Na 플러스의 면심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가 염화이온의 이 모서리 중심자리와 그리고 이 바디 센터 위치에 들어와 있는 것을 우리 눈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바깥쪽에 이 염화이온들을 서로 삭제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자, 이렇게 하고 나서 봤더니 이번에는 Na 플러스가 작은 입자인데 흰 구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무슨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정육면체의 꼭지점 그리고 면의 중심 이 오른쪽, 왼쪽, 위, 아래, 앞뒤에 존재하고 그것들의 모서리 중심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2군데와 함께 최심 위치인 바디 센터 위치에 염화이온이 들어있죠. 서로 그렇게 상대방의 면심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의 팔면체 구멍을 채우는 형태, 이것이 바로 NaCl형 이온 결정 구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온 결정 구조 중에서 ZnS형 구조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연 2가 이온과 황화 이온이 1대1로 결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개와 한 개가 모여서 결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연 2가 이온에 대해서 황화 이온이 4개가 삼연체 구조로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을 보면은 황화 이온 한 개가 4개의 아연 2가 이온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렇게 4개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삼연체 구조의 중심에 자기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삼연체 구조의 중심에 이런 식으로 아연 이온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삼연체 구조를 황화 이온이 이루고 있고 그 사이에 구멍이 있고 그 구멍 속으로 아연 2가 이온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연 2가 이온이 4개가 삼연체 구조를 이루고 삼연체 구조를 이루는 중간에 구멍이 있고 그 구멍 속으로 황화 이온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삼연체 구조를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이제 3차원적으로 우리가 이 결정 구조로 따졌을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아연 2가 이온이 FCC, 즉 면심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고 황화 이온이 FCC 면심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면심입방형 구조는 NaCl처럼 팔면체 구멍도 있지만 또 사면체 구멍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면심입방형 이 단위세포 격자 구조에는 팔면체 구멍 자리가 13군데가 있고 알짜로 따면 8개인데 그거는 여러분들 NaCl을 다시 한 번 더 복습해 보십시오. 사면체 구멍으로 따지면은 이 FCC 구조에는 사면체 구멍이 8군데 존재합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딱 사면체 구멍에 해당되기 때문에 알짜로 따져도 8개에 해당됩니다. 아연 2가연의 FCC 단위세포 격자 구조에서 그런 것처럼 황화 이온도 이 FCC의 단위세포 격자 구조 내에 보면은 사면체 구멍이 8군데 존재해요. 사면체 구멍이 8군데이고 하나하나가 한 개의 구멍이 되기 때문에 알짜로 따져도 8개의 구조입니다. 다 같이 동영상 이 내용을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아연 이온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단위세포 격자 구조가 꼭 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기다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앞, 뒤의 면의 중심에 존재하는 면심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 황화이온도 마찬가지로 FCC 면심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아연 이가 이온의 면심 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에는 3연체 구멍이 총 8군데 있어요. 그 8군데 중에 4군데를 황화이온이 점유합니다. 그러므로 이 황화이온의 이 단위세포 격자 구조 중에서 우리가 이 안에 들어오는 4개를 빼고 나머지를 다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황화이온의 면심 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에서 번쩍번쩍거리는 이 4개 입자를 빼고 나머지를 다 삭제를 했죠. 자, 이제 이 4개 입자가 아연 이가 이온의 면심 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 내에 있는 3연체 구멍 8군데 중에 4군데로 들어오게 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침투하고 있습니다. 침투된 형태. 자, 이 침투된 형태에서 크게 보이는 하얀색 입자가 황화이온이고 그 황화이온의 그 형태를 따져봤더니 입자가 하나, 그리고 또 여기에 입자가 존재하지 않지만 어떤 빈 공간이 있습니다. 3연체 구멍. 그리고 이런 식으로 여기도 또 빈 구멍이 존재하고 입자를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연결합니다. 선을 그어서 연결합니다. 선을 그어서 연결합니다. 또 선을 그어서 연결을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입자가 황화이온, 황화이온, 그리고 황화이온, 황화이온인데 황화이온이 이루고 있는 그 구조가 이 정육면체의 꼭지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중에서 4군데에 해당이 되죠. 이 정육면체의 꼭지점 8군데라고 하는 것이 아연 이가 이온이 이루고 있는 FCC, 즉 면심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 내의 3연체 구멍 8군데이고 그 중에서 4군데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연 이가 이온이 이루고 있는 면심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에서 황화이온이 3연체 구멍 8군데, 4군데 들어오는 것처럼 거꾸로도 해당이 됩니다. 황화이온이 면심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를 이루고 있고 거기의 3연체 구멍 8군데 중에서 4군데에 아연 이가이온이 들어오는 형태, 서로 그런 형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보자면은 아연 이가이온이 FCC 단위세포 격자 구조, 황화이온이 FCC 단위세포 격자 구조, 서로 상대방에 대해서 3연체 구멍 8군데 중에서 4군데를 점유하는 형태가 됩니다. 3연체 구멍에 자기가 들어가게 되면은 자기는 입자 하나, 둘, 셋, 4개에 의해서 둘러싸이게 됩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하얀색 입자는 황화이온입니다. 황화이온이 자기 주위에 있는 4개의 아연 이온, 또 황화이온이 자기 주위에 있는 4개의 아연 이온, 또 황화이온이 자기 주위에 있는 4개의 아연 이온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것을 우리는 배비된다라고 하죠. 마지막으로 4번째 황화이온이 자기 주위에 있는 4개의 아연 이온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구조가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ZnS형 구조가 되고 자기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3연체 구멍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연 이가 이온이 이루고 있는 단위세포 FCC 구조의 3연체 구멍에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는 아연 이온 4개에 의해서 둘러싸이고 아연 이온이 그런 것처럼 또 황화이온도 그렇고 서로 그런 형태의 구조가 바로 ZnS형 구조입니다. 바로 앞에서 배웠던 것과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NaCl형 구조는요, 소듐 이온 주위에 염화이온이 존재하고 염화이온 주위에 소듐 이온이 존재합니다. 소듐 이온이 FCC 단위세포 격자 구조, 염화이온이 FCC 단위세포 격자 구조인데 여기 FCC 단위세포 격자 구조에는 ZnS처럼 3연체 구멍뿐만 아니라 무슨 구멍이 있습니까? 8연체 구멍이 있죠. 서로 상대방의 8면체 구멍 13군데가 있고 13군데 모두를 점유하는 형태가 NaCl형 구조고 ZnS형 구조는 서로 FCC 단위세포 격자 구조를 이루면서 상대방의 3연체 구멍 8군데 중에서 4군데를 점유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 이온 결정 구조입니다. 염화 세슘이온 구조입니다. 염화 세슘에서는 세슘 이온이
염화이온과 결합을 할 때 서로 1대1의 비로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세슘 이온은 단위세포 격자 구조를 봤을 때 단순 입방형 구조입니다. 그리고 염화이온을 봤을 때도 염화이온이 단순 입방형 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고, 원래 입방체가 정육면체이죠. 정육면체에서 입자가 꼭 지점에만 존재하게 될 때 그걸 우리는 가장 단순한 구조다라고 해서 단순 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를 합니다. 세슘이온이 그런 것처럼 염화이온도 동일하게 정육면체 구조에서 가장 심플한 형태, 단순한 형태인 꼭 지점에만 입자가 존재하고 단순 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인데, 각각의 정육면체 구조에서의 한 변의 길이를 봤을 때 두 개 모두 다 똑같습니다. 가로, 세로 높이의 길이가 똑같다는 것이죠. 세슘이온이 단순 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에서 여기 채심의 위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은 입자가 존재하지 않고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염화이온도 마찬가지로 단순 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에서 채심에 해당되는 위치를 보면은 입자가 존재하지 않고 비어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세슘이온도 단순 입방형 단위세포 격자 구조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앞뒤 무한대로 반복이 되고, 염화이온도 이 단위세포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앞뒤로 무한대로 반복이 되면서 서로 상대방의 채심 위치를 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를 우리는 염화 세슘이온 구조라고 합니다. 동영상을 보시면서 같이 설명을 들어보실래요? 자, 먼저 염화이온이 파란색으로 표시되면서 단위세포 격자 구조가 단순 입방 구조, 세슘이온이 연두색으로 표현되면서 단위세포 격자 구조가 단순 입방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구조에서 바디 센터 위치, 즉 채심 위치는 대각선으로 서로 최적에 대한 대각선으로 선을 그어보면은 그 만나는 것들이 채심 위치인데, 염화이온도 채심 위치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슘이온도 이 최적에 대해서 대각선으로 되는 선들이 만나는 위치, 여기가 바로 채심 위치인데, 채심 위치에 다른 입자가 존재하지 않고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다는 것은 바로 일종의 구멍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채심 위치에 서로 상대방의 입자가 들어오게 되는 구조, 그것이 바로 염화 세슘이온 구조입니다. 계속 상령을 해보면은 이런 상태로 단위세포 격자 구조에서 여기 먼저 반짝반짝하는, 자, 이 세슘이온의 꼭지점에 있는 이 입자가 염화이온의 이 채심 위치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염화이온의 이 단위세포 격자 구조의 꼭지점에 있는 이 입자가 세슘이온의 채심 위치로 들어오고, 3차원적으로 보면 모든 입자가 서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계속 이어지는 걸 봤을 때 염화이온, 이 입자가 어디 들어온다고요? 세슘이온의 채심 위치로 들어오고, 그때 이 세슘이온이 또 염화이온의 채심 위치, 서로 단순 입방 구조의 채심 위치로 침투하게 됩니다. 계속 상령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서로 상대방의 채심 위치에 자기 입자가 한 개가 들어있고, 또 이렇게 채심 위치에 상대방 입자가 한 개가 들어가는 그런 구조가 바로 염화 세슘이온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